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더불어숲의 사무국장 정한진입니다. 오늘 더숲TV 만남편 새로운 인터뷰 일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사상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사람 사는 사회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뜻이 같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간단한 그 마음을 내어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성공회대 교수이신 한홍구 선생님과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그 진행 우리 한홍구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실 우리 고정 게스트들 여기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공회대학교 교무처장 맡고 계시는 최용목 선생님입니다. 예, 아주 뭐 네, 안녕하세요. 신영복 평전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저희 인터뷰에 균형치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여회 지난번에 한번 빠지셨죠? 네. 우리 서여회 회의자, 그 다음에 이 북글씨의 저 동호회원이고, 이번에 보니까 또 그래픽, 그쵸? 하는 우리 최우령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우령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데, 오늘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빈자리가 컸죠? 네, 컸습니다. 네. 뻥 뚫렸더라고요. 네. 맞아, 뻥 뚫렸어. 진짜. 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이곳 한홍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운수역에 있는 평화박물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저희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 보면 한홍구 TV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 통해서 저희 더불어숲과 한홍구 TV가 다 같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홍구 선생님 양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죠. 말이 필요 없죠.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하시고 대학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의 최고 거장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공회대 교양교육부를 막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홍구 선생님이 이 시대의 그 어떤 상징적 장소일 수도 있는 이 평화박물관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예. 한홍구 선생님은 고 신영복 선생님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셨고요. 선생님과 학문적 교류도 활발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최근에 저희 더숲TV에서는 김진업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이제 정치경제학과 관련된 신영복 선생님의 그 사상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계 문명사적 측면에서 이희수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했어야 될 분야이기도 하는데 역사적 측면에서 보는 신영복 선생님의 위치를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대가이신 한홍구 선생님 최고의 적임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평화박물관에서 이러한 걸 또 진행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참 개인적으로는 역사 전공자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도 안 늙으셨는데.
그동안에 수염을 길렀었다가 수염을 깎는 바람에 여기 그림에는 수염이 있죠. 그러니까요. 15년 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도 안 한홍구 선생이 이렇게 동안의 미소년 같을지 몰랐을 거야 사람들이. 맨날 수염을. 맞습니다. 그게 저 신영복 선생님 인터뷰할 때 그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 사진 그게 내가 그 신영복 선생님 인터뷰를 4월 달에 했나 그러는데 2월 달부터 이제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나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수염이 까매. 수염이 까매. 머리도 까맣고. 이 대한민국사에 실린 글, 그 예, 인터뷰죠. 그 인터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저희 더불어서 TV를 위해서 이렇게 동안을 보여주시는 선생님 모시고 동안 못지않게 더 재밌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늘 이제 소개에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한번 그냥 좀 간단하게만 가죠. 아, 대가 이런 거 빼고. 아니 대가라고 그런 거 지금 빼고. 뭐. 그건 왜 다 아는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예. 아닌 것처럼. 네, 참. 그 역사학도들은 신홍복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홍구 선생님이 더 유명하죠. 역사학도들한테는. 아닙니다. 그건 예. 그리고 저는 그 한 20년 전에 그 신홍복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신홍복 깊이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의 교수들 모시고 대담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했던 건데 그때 제가 고 이승혁 형님을 모시고 예. 선생님 그때 종로에 계실 때 가서 인사드렸던 그래서 거기 이후 학회에서 이문학회 이문학회 예예예 그 관찰동 그 맞습니다. 그 익선동 익선동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선생님 그때 밤새 술 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대단하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고 그때는 인터뷰 참가자도 참가자지만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홍구 선생님 워낙 뭐 유명하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인터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예. 근데 먼저 우리가 이 평화박물관 방문했는데 참 대단하거든요, 선생님. 이 평화박물관에 대해서 좀 그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직접. 그 소개하는 기회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시작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영업도 합니다. 후원해요. 와, 이런 것까지. 인터뷰를 야. 하는 동안에 아마 작성해서 주셔야 제가 원하는 답들이 술술술술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드리려니까 이렇게 영장이 야,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저희도. 예.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게 뭐 사실 단체를 하나 운영한다는 게 이러지 않으면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어려워졌고 선생님께 제가 제일 고마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걸 한 3-4번인가 4번 하다가 이제 그 후에는 또 안 했는데 기금마련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기금마련 전시회를 할 때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은 늘 글씨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써주셔서 저희가 이제 크게 도움을 받았었는데 선생님께도 글씨 써주셨으니까 인사도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른 작가들 화가 선생님들보다는 적게 그렇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한다 해서 갖고 가면은 선생님께서 늘 그냥 쓰지 뭘 갖고 오냐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선생님도 뭐 비용이 많이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갖다 드렸더니 좋은 점은 다음번엔 더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제일 잘 판다는 거예요. 잘 팔고 그다음에 갖고 와서 조금이라도 인사하는 사람이 적은데 네, 그래서 어느 행간은 꽤 많이 써주셨고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됐고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밤낮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게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그래서 개발한 게 이겁니다. 예, 그렇군요. 강연을 많이 다닐 때는 이게 큰 도움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강연을 못 다니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죠. 글쎄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역사 허무주의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아마 촛불을 겪고 난데도 정권이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 바뀌게 맞습니다.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고 또 역사를 저보다 훨씬 재밌게 해주는 분들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요새는 좀 그러니까 우리 정한진 선생이 여기 안 왔으면 역사 일타 강사로 날렸을 텐데 좀 아쉬움도 최영욱 있어요. 선생님 그쪽이니까. 감사의 말씀인 건 아시죠? 예. 강사로 날렸은 적이 있습니다. 책도 쓰시고. 근데 이 평화박물관이 지금 보니까 그 진짜 유지하기에 상당히 쉽지 않으시고 이 많은 자료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현재 뭐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예.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입니다. 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할 때는 선생님 이제 좀 발병하신 다음이라서 예. 선생님께 이제 자주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취지의 작업들을 늘 이해하고 격려해 주셨었죠. 반헌법 행위자란 건 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있었지만 헌법이 제일 약한 법이었거든요. 누구나 예. 짓밟고 다니는 법인데 그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인명사전은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떻게 해서 친일파들이 살아남아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으며 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령 선생님도 활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거고 이런 사건을 고문하고 조작하고 한 사람들을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인데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뭐 위원회가 몇십 개가 생겨서 했다 하는데 가해자는 전부 다 땡땡땡이에요.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몰라서 땡땡땡이 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알아도 다 땡땡땡인데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 우리 김춘수의 꽃을 빌면은 그 사문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기서 이제 김춘수 씨에서는 꽃이 되었지만 예.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반헌법 행위자로 역사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실은 감옥에 보내서 신영복 선생님보다 더 오래 징역을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그 예. 사람들은 뭐 지금 감옥에 보낼 때 우리 힘은 없죠. 그렇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 예, 예. 그러니까 민간 반민특위 같은 거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만들 때도 참 그 어려웠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못지않게 어려운 일을 지금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좀 엄살 떨어도 되죠? 수염도 깎으셨으니까. 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일명사전은 그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그게 몇 년에 나왔나? 2009년에 나왔던가? 정확히는 저도 그러니까 해방 것 같습니다. 64년 지난 다음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 4,500명쯤에 수록됐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방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5년도에 처음 명단, 17년도에 처음 명단을 공개했는데 예. 수록 예정 내지는 예정. 집중 검토 대상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예비 명단이죠. 예. 조사를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예, 이제 예.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때 한 400여 명을 발표를 했는데 어림짐작으로 따져보니까 절반쯤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한 7년 지났으니까 많이 그렇죠. 세상을 떴겠죠. 예. 세상을 떴겠지만 지금도 뭐 100명 이상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말단 고문수사관들도 있지만 다 뭐 중앙정보부장이다 보안사령관이다 뭐다 하는 한 자리씩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걱정이 드는 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용기이신 건 맞습니다. 이게 뭐 그냥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글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에 나서신 건 대단한 그 용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요거 후원하겠습니다.
그 회원 되겠습니다. 더불어숲이 더불어 예. 아, 그래서 후원을 많이 좀 네, 해주시기를. 더불어숲도 이게 방송을 통해서 막 후원 돼주세요 막 이러는데 야, 이 평화박물관 와서 이게 얘기 들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뭐 참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 뭐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뭐 그 지금 정도? 이제 그 진행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저희가 이제 405명을 뽑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반호법 행위자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몇천 명, 네. 그 몇만 명 수준인데 그걸 뭐 다 정리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몇 명쯤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500명, 10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그 민간단체에서 무슨 뭐 돈을 재원을 확보해 놓고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데 100명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럼 300명을 하자 하고 예비 조사를 했는데 예비 조사에 치면 사람들이 이놈은 빠질 수 없어, 이놈은 빠질 수 없어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막 그래서 그랬더니 405명이 됐어요. 400명으로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도 터지고 뭣도 터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줄여보자 해서 한 250명 목표로 줄이려고 했는데 한 300명 정도가 될 것 300명. 같습니다. 3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300명의 초고는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명단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진짜 흉악한 사람이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우리 그 청국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거 꼭 들어가야 한다 해서 추가로 이제 뭐 그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명단 집어넣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서너 명 빼놓고는 지금 300편 정도 초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은 또 이제 별개의 작업이라서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더 좀 그 도와주셔야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해 봅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 하시네요. 참 뭐, 여기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어떻게든 책은 나오겠죠. 예. 그 저희 더불어숲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미얀마 돕기전 같은 거 했는데 뭐 그런 이벤트로 해서 뭐 우리 붓글씨 쓰는 분이 여기 또 계시고 하니까 신영목 선생한테 글씨를 배웠던 제자들인데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벤트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뭐 그때 글씨 써주실 거예요? 아유, 좀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글씨 잘 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